우리가 보통 지방 얘기하면 이 내장 지방 얘기하고 피하 지방 얘기하고 이소성 지방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이 중성 지방을 넘어서서 쌓일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쌓여요? 내장, 장기에 쌓이는 걸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절대적으로 생기면 안 되는 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강과 다이어트의 핵심은 마이크로바이옴 저자 이승훈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 건강이 왜 중요하고 매일매일 장을 왜 깨끗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무조건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절대적으로 빼놓으시면 안 되는 거. 헬스라고요? 아니요. 잠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잠만 잘 자서 살 빠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혹은 잠을 못 자면 살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잠을 잘 잔다는 얘기는요, 우리 몸이 회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잠을 푹 잔 다음 날에 얼굴이 갸름해졌어. 근데 잠을 못 잔 날은 어때요? 얼굴이 땡땡 부었어. 소위 라면 먹고 잔 다음 날은 땡땡 부었어. 그러니까 몸이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잠을 잘 때의 인체 전반적인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노폐물들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잠이기 때문에요. 잠 꼭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소위 말하는 만병의 질병의 적이라고 얘기를 하죠.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많이 받게 되면 몸에서 이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신호를 내립니다. 야, 빨리 달달한 것 좀 찾아봐 라고 얘기하면서 이 혀의 미뢰를 자극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드라마 볼 때 이런 거 있죠.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노란 색깔 양푼에다가 밥을 넣고 고추장을 넣고 콩나물, 무채, 고추장을 딱 비벼가지고 막 우걱우걱 먹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폭식을 한다든지 과식을 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좀 중요한 이제 효소가 하나 있는데 HSD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얘가 어디에 많냐면 우리 복부에 제일 많아요. 왜? 지방세포 안에 숨어 있거든요. 이 HSD 효소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활성화되지 않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활성화를 시켜버립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그런데 이 코르티솔이 활성화되기 전의 형태의 호르몬이 코티손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코티손이라는 녀석이 지방세포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스트레스를 딸깍 받는 순간에 HSD 효소가 이 코티손 효소를 코르티솔 형태로 활성화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 내가 폭식을 하고 과식을 해서 어디만 살쪄요? 여기만 더 찌잖아요. 지방세포에 제일 많이 포진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을 하시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음식 크게 3가지는 일상생활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발효식품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한국 사람들 정말 복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 된장이나 청국장은 너무나 보배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에 고추장이나 간장 혹은 젓갈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전통식품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합성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이러한 젓갈들이나 전통식품을 찾아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왜 우유 먹고 소화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장 속에 이 우유, 유당을 분해시켜주는 미생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장 속 건강도 챙기면서 다양한 미생물을 챙겨주기 위해서 우유를 발효시킨 치즈나 요거트를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참고하실 건, 마찬가지로 원재료명을 살펴보셨을 때에 합성과당이라든지 인공적인 감미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제품들을 찾아주시기를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3번째, 또 나와요. 3번째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에 더욱더 다변화를 줄 수 있는 식이섬유와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과일, 채소, 견과류입니다. 요거 선택해서 드셨을 때에는 이런 거 챙겨주시면 좋아요. 내가 먹기에 부담되지 않은 선에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식을 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되어진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시는 게 보다는 자연온 그대로의 형태의 과일, 채소, 견과류를 섭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지방 얘기하면 이 내장 지방 얘기하고 피하 지방 얘기하고 이소성 지방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이 중성 지방을 넘어서서 쌓일 곳이 없다 보니까 어디에 쌓여요? 내장, 장기에 쌓이는 걸 내장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절대적으로 생기면 안 되는 녀석입니다.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걸 알려드릴게요. 내장 지방이 튀어나온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성 지방이 나온 것과, 아랫배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아랫배가 많이 튀어나왔어. 중성 지방. 근데 윗배가 단단하게 튀어나왔어. 내장 지방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당이 다 소모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어디에 붙어요? 지방세포에 붙어서 지방세포가 커져요. 그런데 지방세포가 더 저장할 곳이 없으면 그때 가서 장기에 가서 붙어요. 그게 내장지방이거든요. 내장지방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뱃살에 살이 많이 붙었다 혹은 살이 붙고 있다, 그때부터 내가 자각을 해야 돼요. 아, 큰일 났어.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도 잡히네?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얘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체온 조절을 하거나, 그렇죠? 거기에다가 영양소를 운반해주는 역할도 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해주는데, 불필요하게 늘어난 지방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보통 EBS 프로그램을 통해서 혹은 KBS1에서 나오는 생로병사나 명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보면은 지방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거나, 복부에 문제가 생겨서 개복 수술을 하는데 노란색 지방이 붙어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바로 내장 지방이거든요. 조금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만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 드리면은 이 체성분 분석, 많은 분들이 이제 인바디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 인바디 회사의 기계를 통해서 체성분 분석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떤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체지방률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MI 수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피 검사를 통해서 트리글리세이드, 즉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정상 수치를 벗어났다는 얘기는요, 내장 지방이 쌓일 수 있는 위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체성분 분석을 통해서 체지방률이 과도하게 많다는 얘기는요, 내가 비만 중에서도 절대적으로 빼야 되는 지방을 갖고 있는 비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살이 찌면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움직이는 게 싫어요. 두 번째로 못생겨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옷이 안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말하는 이유가, 최고의 성형은 디톡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적정량 조절해줘야 되는 지방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불필요한 지방들, 특히나 이 뱃살에 포진해 있는 뱃살을 넘어서서 장기에 붙어버리는 지방들은 제발 부탁인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나를 위해서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다짐하시죠.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3년이고 5년이고 혹은 10년 이상을 내 몸을 방치해 왔는데 바로 내일부터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10년 이상을 방치했는데 단 몇 달 만에 살이 미친 듯이 쭉쭉쭉쭉 빠진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명심해 주셔야 되는 게,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가 살이 찌고 싶지 않아도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면서 몸 상태의 균형이 무너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앞서 말씀드렸죠. 발효식품을 자주 드셔주시는 것 하나, 가공식품을 멀리하는 것 하나, 그리고 다량의 식이섬유와 견과류와 과일을 챙겨주시는데 가공된 것을 먹는다? 아니요. 가공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온 상태의 식이섬유, 야채, 과일, 그리고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덧붙여 드리면은, 운동 상당히 중요한데요. 평상시에 걷는 거 좋아하십니까? 경보, 좀 약간 빠르게 걷는 형태의 걷기 운동, 최소 6,000보 정도는 걸어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장내 미생물 환경을 튼튼하게 관리해 주셔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